당중앙 전원회의들의 결정 관철을 위한 총진군길에서 조선 청년의 슬기와 영맹을 남김없이 떨쳐가는 미도운 청년존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인민은 이 땅 위에 청년 중시의 숭고한 사회 경륜을 펼치시고 우리 청년들을 조국 번영의 활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전도 양양한 젊은 주력부대로 키워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선봉대 척후대로 키우시기 위해 억만자리의 품을 들이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청년 사랑의 역사를 전하는 하많은 사연들 가운데는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가 받아오는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2015년 4월 백두산 영웅청년 발전소 건설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발전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그동안 우리 청년들이 백두대지의 혹한 속에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까지 합쳐 백두 청춘들의 미운을 감높이 내세워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호2호 발전소 건설을 당창건 70돌까지 끝낼 때 대한 영예로운 가업을 주시고 이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발전소 건설의 나날 매일매일 공사 정령을 보고받으시며 대형 화물 자동차와 중기계를 비롯한 많은 건설 설비들과 자재들도 보내주시고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가 나왔을 때에는 제일 선참 청년들 극대원들에게 보내주시어 건설장에 힘있게 울려 퍼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이에 요라 같은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청년들은 북방의 오목한 환경 속에서도 모든 곤란과 시련을 이겨내며 마침내 온재 공사를 빛나게 결속할 수 있었습니다. 발전소가 준공을 앞두었던 2015년 9월 또다시 백두전구를 찾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청년 돌격대원들이 세상을 날려오는 영웅청년 신화를 창조하였다고, 이런 신화는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 육성된 조선 청년들만이 창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1호 발전소 온재를 바라보니 정말 미끈하게 생긴 미남자 같다고 하시면서 올려다보면 하늘 끝에 나온 우리 청년들의 기상을 보는 것 같고 멀리서 보면 당중앙을 엉이하여 성세 방패를 이룬 청년 대군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일 기쁜 것은 우리 청년들이 발전소 건설을 통해서 당중앙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것이라고, 백두청춘대학을 졸업한 청년 돌격대원 한 명 한 명이 앞으로 100명의 청년들을 맡아 교양하면 청년 강국의 위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되는 2015년 10월 3일에는 백두산 용청년 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돌격대원들과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백두산 용청년 발전소는 자랑스러운 청춘대 기념비 청년 강국의 상징이다 라는 역사적인 연설도 하셨습니다. 이렇듯 아버지 원수님의 대같은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돌격대원들은 그 다음 해에는 백두산 용청년 3호 발전소 건설을 넉 달이나 앞당겨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백두대지에 청춘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묻으며 세상을 놀래우는 영청년 신화를 창조한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 위대한 오보이의 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청년 돌격대원들은 흉령의 송지 삼지연시를 훌륭히 변모시키기 위한 투쟁과 북방 사냐의 철길을 개행하는 투쟁에서도 영청년 신화의 창조자답게 백두청춘의 슬기와 영맹을 남김없이 떨칠 수 있었습니다. 주체 112 2023년 2월 평양시 소포지구 새거리 건설 착공식에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어머니 조국에 드리는 청춘 기념비들을 일도 세운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의 불멸할 위후는 우리 당 역사에 큰 문자로 역력히 새겨졌다고 하시면서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가 시대의 부름과 인민의 기대에 불가항력의 영적 투쟁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지금도 여기 새거리 건설을 우리 청년들에게 통째로 맡겨주시고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우리 수도 평양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가서 가시던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애국여서가 이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청년 돌격대 깃발, 정녕 그 깃발에는 우리 청년들이 새거리 건설을 통해서 시대를 대표하는 위운을 창조하고 몸도 마음도 또 한 번 단련되고 성장을 바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원들 하면 누구나 다 갑옷처럼 귀중히 간직한 이 훅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훌기 바로 아버지 원수님께서 착공식장에서 두신 그 훌기입니다. 이 훅주머니는 단순히 훌기 아닙니다. 바로 우리 돌격대원들 모두가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을 그리는 그리움의 마음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 소포지구 새거리 고설장으로 탄원해 왔습니다. 오자마자 작업에 진입하기도 전에 우리 탄원생 모두가 이 사랑의 일기상을 받아게 되었습니다. 이 일기를 쓸 때마다 나의 청춘 시절을 보람있고 가볍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새거리 건설은 결코 쉬운 값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 돌격대원들은 전 세대 청년들이 발휘한 부르신 구국지백을 본받아 이 새거리 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겨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 충정해보고 영광의 보호를 남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열혈 청춘들의 가슴마다에 젖줄기처럼 흘러들어 영맹과 설기를 박배해주기에 우리 청년들은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의 거창한 전구마다에서 주체혁명 수행의 맹장 부대로서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영예를 더욱 빛내갈 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빛내는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결사의 정신으로 당정책 관철에 떨쳐나서자.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강원도 안변군 어개농장과 월락농장에 이어 또다시 평안남도 간석지 건설 종합기업소 안석간석지 피해복구 현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에 접한 전국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최대로 각성분발하여 재해성 이상기후의 피해로부터 농작물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우리의 경의하는 청소년께서 피해 복구 현장을 연이어 현지하실 때마다 온몸이 점여드는 것 같고 잠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지은 나라를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시고 호리치는 물에까지 들어서요 피해 현장을 돌아보시고 복구 대책을 하나하나 세워주는 걸 보고 과연 온 군이 농사를 책임진 일꾼으로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자책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 농업부문 일꾼들이 솔비치가 가용이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한결같이 떨쳐나서 침수될 수 있는 면적을 하나하나 찾아 대책하고 그야말로 다속으로 이어지게 한 투쟁에 떨쳐나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올해 농사 이것은 우리 농업부 일꾼들과 우리 농장원들이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 한 해 우리 농사를 드시고 구처럼 마음 쓰시고 영농물자를 전신물자처럼 보장해 주시면서 온 나라가 총동원해서 농업을 도와줄 때 대한 중대 조치를 취해 주시면 모든 주신 사랑과 비를 다 돌려주시는 경의하는 청소동지의 헌신과 로고를 떠나서 오늘 같은 이 작황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룩한 이 성과가 일꾼들이 무책임성과 무능력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말아먹는다면 이거는 당과 국가 앞에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초급 일꾼들과 우리 농장원들이 합심해서 모든 정신력을 총발동해서 한사람을 떨쳐나섰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자연재해를 기정사실화하고 모든 예비를 총동원해서 있을 수 있는 요소를 100% 찾아서 대책한 사업을 현재까지 마감 단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8월만 들어와서 세 차례나 농업부문 피해 현장에 우리 경의하는 청소동지를 모셨는데 정말 농업부문 일꾼으로서 재책이 컸습니다. 특히 이번 피해가 자연재해한 악재가 아니라 우리 일꾼들이 무기율과 무책임으로 인한 인재라고 가르쳐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말씀받아 않고 자기 부문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자연재해에 대처하여
사무실에 앉아서 소극적인 대책이나 세우고 뒤따라가면서 수습할 것이 아니라 앞질러 가면서 대책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구역 안의 모든 위험 개소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철저히 대책하자고 합니다. 평원군 대정농장에서도 재해성 기후로부터 한 평의 땅, 한 포기의 곡식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로 각성해서 분발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태풍 피해를 입은 강원도 안비원 땅을 여러 차례 현지도 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니 우리 청비서 동지께서 얼마나 나라의 농사 문제를 두고 크나큰 심려가 노고를 바치셨는가를 정녕 이 땅에 한 평 한 평 우리 농사꾼들이 땀이 배인 곡식 한 포기 한 포기를 얼마나 중히 여기신가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올해 농사 교섭을 잘해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노고를 다소나마 덜어드리자고 농작물 후반기 비배 관리와 재해성 이상 기후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용수로 배수로 가시기 사업이 이미 완료됐고 제방뚝 보강 사업과 침수지 위험이 있는 구역에 이동 양수기를 집중 배치하여 침수 피해를 사전에 막는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후름식 물대기 방법에 따른 과학적인 물관리 방법과 각종 용량의 시비를 진행해서 벼 생육 상태를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8월 하순 기상 조건과 그에 따르는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중순에 이어 하순에 들어서서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마 전선과 조기압골의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자주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 사이에만도 전국적으로 평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것은 8월 하순 전국 평년 강수량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됩니다. 앞으로 8월 말까지도 우리나라는 이 조기압골과 습한 바다공기의 영향을 계속받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지역에서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28일과 29일에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바람도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해안과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해서 많은 비가 내리겠고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들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고 일부 지역들에서는 초당 1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말까지 전국 해비 침률은 평년 정도이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8월 하순 기상 조건에 따르는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업과학원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 시기는 이삭이 여무는 시기로서 여문율과 초날 질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수종이 끝난 후 열흘경부터 다원소 광물질 비료를 비롯한 식물 용량제들을 정보당 500 내지 600리터씩 3회 이상 분무해 주어서 빛 합성을 촉진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논물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논물 관리를 철저히 포화 수식 또는 간단 물대기 방법으로 진행해야 뿌리 활성을 최대로 높여서 여문율과 초날 질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8월 하순에 많은 폭우가 예견되는 조건에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길 정리를 질적으로 하고 배수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 등 물빼기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병들의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나노 살균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살균제를 한 주일 간격으로 1, 2회 정도 분무해 주어서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한 일제의 씻을 수 없는 죄악의 역사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원한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인 1945년 8월 24일 일제는 군사기밀의 누출을 막고 강제징용의 참혹성을 감추기 위해서 우키시마마루 폭침 사건을 조작하여 수많은 무고한 조선 사람들을 집단 학살하는 천인 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제의 조선인 대학살 만행은 패망 후에도 계속됐는데 그 대표적 실례가 바로 우키시마마루 폭침 사건입니다.
우키시마마루 폭침 사건은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직하고 감행한 조선인 강제련 행자들에 대한 집단 대학살 만행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저국이 해방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홋카이도에 강제로 끌려와 혹사당하고 있던 조선 사람들은 자기들을 저국으로 보내줄 것을 일본 정부에 항의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일제가 침략 전쟁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끌어간 청장년들로서 일제의 비밀 기지들과 군사시설들에서 너희러동에 혹사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제는 저들이 저지른 극악한 살인범죄를 영원히 덮어버리며 대동아 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침략전쟁에서 패망의 쓴맛을 보게 된 분풀이와 안가품을 수천 명의 조선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으로 하려고 이런 잔인한 대학살만인 흉계를 꾸몄습니다. 교활한 일제는 1945년 8월 24일 수천 명의 조선 사람들을 귀양시켜준다고 속여 해군 수송선 오키시마마루에 태워 항행하던 도중 마이즈루항 부근에서 폭파시켜 그들을 바다에 수장시키는 의도적인 학살 만행을 감행했습니다. 이 폭침 사건으로 수천 명의 조선 사람들이 이역의 검푸른 날바다에 억울하게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일제의 만행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죽음의 폭침 현장에서 가까스로 헤엄쳐 무태오른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고는 수용소의 중기 탱크를 폭발시켜 또다시 수십 명의 조선 사람들에게 중상을 입히는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마이즈루항 가까이서 살던 사람들은 배가 가라앉은 후 약 2주일 동안 매일과 같이 시체와 유물들이 물 위로 떠올랐으며 바닷기슭에 밀려나온 시체들은 일본 해군 병사들이 몰래 끌어가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후에도 일제는 저들의 범죄 진상을 가리기 위해 우키시마마루가 기레오에서 폭침된 것이라고 우겨댔습니다. 이렇게 일제는 얼마 안 되는 생존자들마저 모조리 학살함으로써 저들의 죄행을 영원히 묻어버리려고 핵책했습니다. 역대적으로 일본은 우키시마마루의 범죄 진상을 감추어왔으며 지금도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흑막 속에 감춰보려고 해도 그 진상은 가리울 수도 없애버릴 수도 없습니다. 1954년에 우키시마마루의 잔해를 끌어올려 검사한 데 의하면 이 배의 밑창이 명백히 밖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배가 기뢰의 의해서가 아니라 배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침몰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키시마마루는 처음부터 부산이 아니라 폭침 장소인 일본인 마이즈루항 앞바다를 항로로 정하고 떠났으며 폭발 직전에 배에 탔던 일본인들이 부랴부랴 보트를 타고 달아난 사실, 폭발 시에 물기둥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연속적인 폭발이 일어났다는 피해자들의 증언 자료는 이 사건이 일제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감행한 자랑무도한 범죄 행위란 것을 낱낱이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수많은 전쟁을 기록하고 있지만 일본 제국주의처럼 패망 이후에까지 다른 나라의 평화적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이런 범죄적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영혼들의 피해 절규가 기존에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이번 참관을 통하여 침략자 일제 절천지 원수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남긴 원한의 흔적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지워질 수 없으며 기어이 전백배로 핏값을 받아내고야 말 복수자들의 의지는 더욱 굳세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8일 정기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날조하고 생물안전 분야의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미국을 폭로 규탄했습니다. 미 국방성이 17일 발표한 2023년 생물방어태세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을 골고든 것과 관련해서 그는 미국이 지중학적 목적으로부터 출발해서 자주 위협에 대해 날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자기의 패권적 이익을 위해 기회가 있으면 다른 나라를 억제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시대의 흐름에 저촉되는 이러한 행위가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을 해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라플라타시에서 17일 폭우가 내려 큰 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이날 시에서 155mm의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것이 62년 이래 가장 많은 하루 강수량이라고 평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 기상학자들은 앞으로 2100년에 가서 약 14만 9천 평방킬로미터의 빙하가 녹아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빙하의 급속한 감소는 수문 현상을 포함해서 세계 물 순환의 많은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나아가서 바닷물면 상승을 초래해서 바닷가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존 활동에 커다란 위협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상학자들은 지금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빙하 붕괴에 의한 큰 물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계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관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의 마리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야생동물기금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케니아에서 서식하고 있는 사자가 절멸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밀렵행위와 서식지 파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케니아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사자 마리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현재 2,500마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극심한 가물 등 기후변화의 효과로 해서 사자를 비롯한 많은 종의 야생동물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보호학자들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야생동물의 마리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에 각국이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함경남도와 강원도 바닷가를 위주로 해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 그리고 독천과 여덕에선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서 평년과 어제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북부 내륙 지역에서 산발 쪽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조선동해 북부로 이동하는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량강도와 함경북도, 라선시, 함경남도 북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주로 개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자강도의 여러 지역, 함경남도 남부,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산발 쪽으로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아침에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자강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배천 지방으로서 33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소위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존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